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캐드 파일을 불러드리면 이와 같이 들어와요. 사실은 이걸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컴포넌트로 들어옵니다. 컴포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써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바쁘니까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바쁘니까 좀 정리를 하자고요. 자, 오른 버튼 눌러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이 지금 그룹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심볼도 그룹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그룹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만큼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되죠. 여러 번 쓰면 그러니까 익스플로드를 여러 번 쓰면, 그러니까 전체 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될 때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태그를 선댑니다. 2D 평면. 자, 제가 2D 평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겠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소를 작업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아이소를 작업할 텐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벽체, 두 번째는 문, 창문, 그 다음에 가구. 이거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중심선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꾸로 감춰버립니다. 중심, 가구는 쓴다 그랬고, 해치, 심볼, 문자. 그러면 나는 요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어디로 보내요? 2D 평면으로 보내요.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자, 근데 메이크 그룹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언태그들을 눌렀는데 언태그들을 비활성시켰는데 같이 감춰지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 그룹의 태그가 언태그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룹의 태그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 안의 객체와 그룹의 태그를 똑같게 맞춰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야 내가 2D 평면을 지정했을 때 온전히 얘네들만 빼고 작업이 됩니다. 자, 나머지 2D 평면 거꾸로 감추고 나머지 다 보이게 한다. 얘는 이제 지우면 돼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레이어는, 태그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삭제. 자, 삭제할 때 이런 메시지가 잘 떠요. 태그 안에, 즉 레이어 안에 어떤 객체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assign another tag,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정한 여기다가 이 태그에다가 옮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delete, 객체를 다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작업해야 될 자, 3D 벽체. 이제부터 나는 벽체에다 작업할 겁니다. 보시면 3D 벽체 선택하고 커런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굳이 인포메이션에서 그러니까 태그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잠급니다. 락.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네들 전부 다를 그려야 돼요. 벽체, 그 다음 개구부, 그 다음 현관 다 그려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리지 않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렉탱글 일단 크게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바로 지우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 바닥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벽체를 분리해 낼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개로 나눠졌죠? 다시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러면 자, 나눠진 게 다 이렇게 붙겠죠. 다시 렉탱글 그 다음 여기까지요. 자, 먼저 여기를 나눠 볼까요? 요만큼은 욕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게끔요. 이렇게 되게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나눠줘야죠. 자, 이렇게 지금 나눠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나눴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하면 어떻게 돼요? 개구부 없이 돌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구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벽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건 창대입니다. 창대 그릴 필요 없어요. 쭉 돌아가면서 벽체를 먼저 창문부터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는 문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창문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무시하고 바깥쪽 클릭.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개구부가 다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개구부 다 나누어 놓고, 자, 먼저 거실부터 보도록 하죠. 거실 높이가 얼마일까요? 150, 300, 450. 푸시앤풀 450. 똑같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언더. 자, 여기도 다시 연결해 놓습니다. 렉탱글. 방문에 대한 내용을 안 그린 거죠. 푸시앤풀 450. 그러면 바닥만 전체 올라왔죠. 그 다음 자, 여기도 똑같이 450.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300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몇 미리만 낮추면 돼요? 100mm. 그 다음 여기는 150. 여기는 난간이죠. 자, 저는 여기다 300을 줬고 여기서 150 더 올렸습니다. 모서리를 연결해 주고요.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해주고. 그럼 난간 끝났고요. 그 다음 벽체 하나씩 다 푸시앤풀로 올리면 되겠죠. 개구부를 미리 나눠 놓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못 찾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나눠 놓는 겁니다. 자,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벽체가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2100이요. 그러니까 푸시앤풀. 자, 벽체만 이렇게 나눠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이 아랫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이 위쪽이 적벽돌 쌓기, 안쪽은 시멘트 벽돌 쌓기죠.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면 분할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00. 자, 그럼 이제 천장 다 그러니까 벽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 여기는 그대로 두고, 자 여기는 1200이죠. 중간 여기도 1200, 여기도 1200, 자 여기도 1200. 자 여기는 문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식당 쪽, 그러니까 식당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창문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그러니까 700 이상이면 되겠죠. 뭐 800을 써도 되고 900을 써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재료들이 자 단위로 끊어서 판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00짜리보단 600 혹은 800짜리보단 900, 3회 배수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900. 자, 그 다음 여긴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은 싱크대 위에 있고 상부장 아래 있죠. 자, 1100. 주방 환기창의 높이는 450입니다. 450.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멍이 난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그 다음 여긴 욕실입니다. 거꾸로 여기서 300mm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게 여기까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면들을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해봤는데요. 이제는 여기다가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이제 더 이상 벽체 작업 안 할 거잖아요.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다시 태그를 또 만들겠습니다. 3D 창문. 자, make 커런트 레이어. 이렇게 태그 만들고 반드시 연필 그림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작업하는 모든 게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메이크 그룹 하라고. 근데 안 하셔가지고 다 들러붙은 분도 계세요. 반드시 한 명, 두 명은 나오더라고요. 메이크 그룹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이제 창문을 만들 겁니다. 시험에서는 목재창, 스테인리스 창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이소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냥 똑같은 창으로 쓰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창틀. 자, 렉탱글. 그 다음 옵셋을 쓸 건데 창틀이잖아요. 창틀도 이 위에가 300mm가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위에가 잘린. 그래서 옵셋을 해야 됩니다. 자, 옵셋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 창틀 두께 얼마? 그렇죠, 45. 지우면 테두리 나오죠? 푸시앤풀. 자, 얼마? 150. 네, 150.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다 들러붙습니다. 자, 원래 모양. 렉탱글. 1500, 1200. 그 다음에 옵셋 45mm, 푸시앤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요만큼을 잘라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나요? 창문이 들어가야죠.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 클릭.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문틀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겹치게 된단 말이죠. 문틀 요만큼의 두께가 60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얼마? 30. 이동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몇 미리? 30mm.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자, 유리 창이잖아요. 창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요 두께가 60이죠. 그러니까 자, 옵셋 60.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를 지우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창문의 두께는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푸시앤풀 45.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제 창문이 만들어졌죠? 여기 이제 유리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렉탱글. 그리고 얘가 유리가 되겠죠? 유리만 질감을 넣어 봅시다. 셀렉트, 그 다음 글래스 앤 미러, 유리. 그 다음 위치를 바꿔줘야죠. 이동 툴로 미드 포인트에다가. 자, 유리하고 문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이제 중간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미드 포인트. 얘가 미드 포인트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중요한 건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물론 여기서 이 방향으로 10mm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mm가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전체를 복사. 그러면 자, 유리창이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나머지 이제 이렇게 통째로 선택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다시 복사. 다시 한번 또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창문이 이렇게 4개가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복사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창문을 그려야 됩니다. 복사해서 쓰면 참 좋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복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자, 복사. 그랬더니 어때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뭐 이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스케일이요? 스케일 쓰면 여기 있는 이 값도 줄어듭니다. 사실은 이거 못 맞춰요.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맞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테이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0mm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자, 오픈해서 푸시 앤 풀 여기를 이렇게 200mm, 그 다음에 여기를 200mm, 푸시 앤 풀로 200mm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죠. 자, 얘는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푸시 앤 풀, 자, 푸시 앤 풀 200mm, 다시 한번 200mm, 다시 얘의 크기도, 얘는 그룹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스케일로. 자, 그러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가 미드 포인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케일로 얘는 스트레치 기능이 없어요. 자,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이 면이 몇 밀일까요? 70mm네요. 30mm 더하니까 100mm. 푸시 앤 풀 100mm. 이쪽도 푸시 앤 풀 100mm. 그냥 만들고 나지. 네 마리. 저렇게 하면 빠르겠다. 개떠는. 됐네요. 그 다음에 이 위쪽도 푸시 앤 풀로 다시 이 위쪽도 자, 이제 복사, 아니 이동, 복사, 다시 이동, 복사. 이렇게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스트레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지금처럼 그리느니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요 부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은 높이가 450밖에 안 돼요. 이걸 제가 정석대로 만드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만드는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죠.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여기서 푸시 앤 풀 450,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서, 자, 여기 이 부분을 푸시 앤 풀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문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문을 집어넣으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옵셋 45mm,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가운데를 30mm 이동, 다시 푸시 앤 풀, 아니 옵셋 60mm,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자, 여기다 유리 질감 넣어야 돼요. 자, 미드 포인트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두 개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 창문이 미드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미드 포인트. 자, 그 다음에요. 자, 누가 미드 포인트로 간다고요? 이 뒤에 끝점이 미드 포인트로 가야 돼요. 이번에 반대로 바깥쪽에서 봐야 됩니다. 어지러워. 바깥쪽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미드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위치가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또 있잖아요. 얘를 카피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해야 되는데 맞추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시면 이렇게 반투명해져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 뒷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자, 테이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200입니다. 렉탱글. 자, 방향 맞추고 1200, 450. 450, 1200. 이런 1200, 450. 자, 옵셋 45mm, 푸시 앰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이번에 창문을 만들어야죠.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모서리 선택해서 30mm 이동. 다시 한번 옵셋 60mm. 이번엔 구멍 뚫고 푸시 앰플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 넣어주고 질감도 넣어주고. 자,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앞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다 맞춰 놓고 그 다음 이 뒤에죠. 앞쪽의 끝점이 미드면 뒤쪽의 끝점이 미드로 갑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됐고요. 자, 같이 선택하고 이번에 끝점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은 게 이 윗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윗면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자, 이제 작업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벽체를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벽체를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푸시 앤 풀로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럼 같이 지워지는 거죠. 이게 아니고 자, 벽체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에디트 그룹이요. 에디트 그룹.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에디트 그룹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면을 편집할 수 있게 된답니다. 면을 편집할 수 있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선을 그리고 여기를 쭉 돌출해서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벽체가 마무리됐네요. 자, 다시요. 렉탱글. 이제 이 부분이죠. 트리플 클릭 위에 빼고 옵셋 45mm, 푸시 앰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모서리 선택해서 자, 30mm 이동. 더블 클릭. 자, 옵셋 60mm 지우고 푸시 앰플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미드 포인트로 이동. 다시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다시 미드 포인트 이동. 다시 복사. 다 같이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동. 한 번 더 복사. 그러면 여기 쉽게 만들어지죠. 이제 여기 거실창 하나 남았네요. 자, 이번엔 거실창입니다. 똑같아요. 렉탱글 더블 클릭, 옵셋 45mm, 푸시 앰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라인을 하나 긋습니다. 그 다음 요 라인을 왼쪽으로 30mm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30mm. 그리고 나면 자, 요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요 뒤쪽은 요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 옵셋 60mm 지우고, 푸시 앰플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이번엔 유리창 끼우고. 자, 유리창을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유리창과 문을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중간으로 가져가야죠. 그 다음 바깥으로 가져와야죠. 다시 똑같이 바깥쪽, 그 다음에 다시 중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맞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4개를 안쪽으로 복사까지 하시면 창문은 완성됐네요. 자, 여기 이제 문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D 문이라고 할까요? 방문? 네. 3D 방문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방문 같은 경우는 200mm죠. 그리고 40mm입니다. 자, 렉탱글 40,200 돌아가 있네. 자, 로테이트. 자, 90도. 그 다음에 푸시 앰플로 쭉 돌출.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쪽 40, 이쪽 40, 820이네요. 렉탱글 820, 35, 아니 그냥 40. 자, 푸시 앰플. 자, 이 상태로 놓지 마시고 문을 열어두세요.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러면 문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걸레바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걸레바지가 10mm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10mm 더 나와야 돼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다시 뒤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10mm가 더 나와야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10mm를 좀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 벽체보다 각각 10mm가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네들을 한대 그룹으로 묶고, 아니 굳이 묶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사. 여기는 방문의 위치가 이쪽이죠. 그러니까 방문의 위치 옮겨주고, 다시
함께 선택하고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여기 방문의 위치가 여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욕실이요. 자, 일단 방문 3개를 복사해 보시죠. 그에 비해서 이 부분 여기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이 얘는 이쪽이네요. 문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달라요. 사이즈가, 크기가 달라요. 자, 보시죠. 테이프 900입니다. 근데 여기는 800이에요. 100mm가 더 짧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욕실의 문을 800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나 요즘 나오는 집들은 그냥 똑같이 900 주죠. 900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오픈한 다음에 100mm를 이렇게 뒤로 밀죠. 여기를 여러분들 치수 재보면 여기가 800인데 여기를 900으로 바꾸세요. 900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선택해서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방문까지 쭉 완성시켜 보시죠. 이 부분. 자,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바로 여기. 근데 여기 사이즈 또 달라요. 여기는 사이즈가 1000입니다. 자, 문의 위치는 어딜까요? 밑에 보니까 문의 위치 안쪽이네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복사,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그리고 1000이다 보니까 100mm가 짧고 높이도 짧아요. 이렇게 높이도 짧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동하기.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다 늘려야 됩니다. 이런 얘만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 다음 에디트 그룹에서 푸시 앤 풀로 다시 에디트 그룹에서 푸시 앤 풀로 다시 에디트 그룹에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요. 그냥 늘려주세요. 여기도 100mm 바깥으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 미석이 문이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에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렉탱글을 그릴 때 방향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단위져도 똑바로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창틀을 만들 건데 여기 창틀은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겠죠. 자, 먼저 틀부터 옵셋, 자, 45mm 위에 지우고 푸시 앤 풀. 푸시 앤 풀을 해주는데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실은 10mm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10mm가 더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요. 10mm가 나와야 걸레바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이렇게 10mm가 나와야죠. 그죠? 자, 렉탱글 중간까지 여기가 이제
문이 되겠죠? 자, 30mm 이동, 옵셋 60. 자, 푸시 앰플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 질감 주고, 자,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문이죠. 자, 중문을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걸레바지네요. 다시 3D 걸레바지. 자, 체크하시고요. 이제 방문하고 창문은 필요 없습니다. 방문은 봐야 되나요? 자, 그럼 방문은 체크하고, 이렇게 창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실내? 일단 나가봐. 그 상태에서 두개다 한꺼번에. 무게 저쪽에 눌러서 해. 너 지금 화면키 전문가서. 화면키 눌러서 바꿔줘.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린지 한번 보시죠. 라인을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요 끝에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리세요. 여기까지.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구석의 코너를 따라서 라인을 다 따라 그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레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너를 다 따라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걸레바지 그려야죠. 자, 걸레바지는 화살표 방향을 누른 다음 10콤마100 이렇게 10콤마100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그립니다. 자, 얘네들을 아 세로로 세로. 복사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 하나에 하나씩 복사해 놓으시면 돼요. 10콤마100이요. 아이고 저거 보시는 남자 PC. 그때그때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그리셔도 되고 방향 잘 살펴가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묻힐 수가 있어요. 저는 경로 하나당 하나씩 다 그려놨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로 클릭하면 됩니다.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경로를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자, 경로 선택 팔로우미 다시 경로 선택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전체를 만들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런 부분 보시면 방문하고 걸레바지하고 방문하고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맞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어디를 찾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 막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실행을 해보세요. 3D 웨어하우스를 실행하면 이러고 이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네, 로그인 해야 돼요. 회원가입 해야 돼요?
네,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유료한가요? 싫은데. 가장 최신 버전이 스케치업 2024 버전인데 네. 2024하고 2023 버전 사용자만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쓸 수 있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개 버전, 최신 버전에서부터 4개를 딱 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딱 2개 버전만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가장 최신 버전에서 2개 버전만 써라라고 딱 바꿔버렸어요. 아쉽게도 지금 얘가 박혔어요. 그렇다고 못 쓸 우리는 아니잖아요. 자, 구글에서 3D 웨어하우스라고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3D 웨어하우스 검색하면 이 3D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과제물, 회원가입하세요. 회원가입하시는데 이거 주의할 점이 비밀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의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비밀번호 첫 문자가 대문자 써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과제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제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구 같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넣을까요? 다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것을 갖다 넣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누군가 갖다 넣는 게 빠를 거란 말이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3D 웨어하우스입니다. 스케치업의 모든 유저들이, 전 세계의 모든 유저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갖다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3D 웨어하우스를 쓰면, 이걸 쓰면 여기서 다운로드 그러면 바로 화면에 딱 들어와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바로 화면에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얘를 쓰면 다운로드 받고 임포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늘어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난 여기에다가 뭐 소파를 좀 놔주고 싶어. 난 침대도 좀 놔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하면 돼요. 뭐 소파? 그러면 이와 같이 소파들이 누군가 모델링 열심히 해놓은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간단한 거, 이거 스케치업을 만들었다. 아니겠지? 자,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주의하실 점은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여기 뷰인 AR 그러면 이제 뭐 AR로도 확인할 수 있고 VR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스케치업 파일 있고 맨 아래 콜라다 파일 보이시나요? 네. 콜라다 파일입니다. 이 콜라다 파일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콜라다 파일입니다. 참고로 이거 스케치업 4개 버전입니다. 4개 버전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2024, 23, 22, 21만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 20 버전에서는 얘를 다운로드 해봤자 못 읽어요. 딱 거기까지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상위 4개 버전만 읽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 받아봤자 하위 버전은 아예 못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콜라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면이 다 깨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모델링한 걸 스케치업 파일로 만들었을까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거 스케치업으로 변환한 것도 있고요. 자, 스케치업 파일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다운로드 되고 있죠? 네, 끝났네요. 자, 파일 임포트.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체크하라고 했던 거예요. 스케치업 3ds 콜라다가 여기 나오죠. 콜라다 파일. 자, 스케치업이죠.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임포트. 조금 걸려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기 혹시 아이콘 중에 여기 당구공 아이콘 있나요? 네? 요 당구공 아이콘. 당구공이에요 이게? 요거 요렇게 생긴 당구공 아이콘. 아니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주전자 아이콘하고 당구공 아이콘. 요게 Vlay라고 하는 건데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Vlay 오브젝트 라이트 그다음 포 스케치업입니다. 요 Vlay 포 스케치업이라는 툴 메뉴입니다. 요게 Vlay 포 스케치업 툴 메뉴예요. 혹시 다 끄집어 내놓으셨나요? 요 당구공의 이름은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자가 두 개가 있죠.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가 있고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가 있죠. 우리가 쓸 건 화살표가 없는 주전자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를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 화살표 있는 주전자는 액티브 렌더라고 해서 실시간 렌더입니다.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걸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퀄리티가 낮아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퀄리티가 낮아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주니까 메모리를 많이 써요. 그걸 못 써요. 그래서 화살표 없는 주전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이란 뜻인데 렌더링이라는 건 우리가 그린 얘를 사진처럼 바꿔주는 기능을 렌더링이라고 해요. 3D Max도 이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 주전자 아이콘이 렌더링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3D 모델이 바로 티팟입니다. 주전자예요, 주전자. 그 티팟이 뭐예요? 그 차를 끓이는 주전자 있죠? 그걸 티팟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3D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 명령어가 됐어요. 자, 에셋 에디터를 띄워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처음에 로딩 시간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최대 한 30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자, 다 떴나요? 안 뜨신 분? 자, 자, 렌더 셋업 떴나요?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여기 프로그레시브가 이렇게 켜져 있죠. 네. 프로그레시브를 끄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있고 그냥 렌더가 있고 요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버켓 렌더라고 합니다. 요 오른편에 가면 여기 버켓 사이즈 보이시죠? 요 버켓인데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빨라요. 속도상. 그리고 여기 엔진도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CPU로 놓으시면 돼요.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디노이저를 켜면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디노이즈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노이즈 제거하기입니다. 켜두시면 좋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오토를 눌러 놓으시면 밝기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밝기 여기 익스포저 밸류에서 1점이 얼마 나와 있죠. 이거 맨 오른쪽에 가면 오토가 있는데 이 오토를 켜두세요. 그러면 밝기를
네, 카메라. 밝기를 자동 조절해 줍니다. 자동 조절이에요.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를 눌러주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미지 사이즈, 요게 해상도입니다. 렌더링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800이 600으로 되어 있죠. 저는 1024에 가로를 1024 픽셀로 맞춰놨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인바이런먼트 있죠. 인바이런먼트가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환경인데 그 중에 GI라는 값 있죠. 요 GI 값을 체크하시고 숫자 1로 되어 있죠. 네. 이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아, 난 조금 더 밝고 뽀샤시한 느낌을 얻어내고 싶어. 그럼 이가 올려버리면 됩니다. 나는 현재 그냥 좀 투박해도 좋으니 현재 걸로 볼 거야. 그럼 1로 두시면 돼요. 1로 놓으면 조금 어둑하고요. 이거 올리면 밝고 뽀샤시한 느낌이 납니다. GI가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예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여기 이걸 GI라고 합니다. 이 값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맨 위로 렌더 파라미터의 퀄리티 있죠. 요 값이 0.04죠. 네. 이거 0.01로 고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여기 중간에 안티알리아싱 필터 있죠. 안티알리아싱 필터를 캣물롬으로 바꿉니다.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뭐라 그러지? 경계선을 좀 계산해 주는 방식인데 가장 선명한 방식이 캣물롬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한 거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손댈 거 없는데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여기 조절자 있죠. 요거 조절자. 요 조절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숨겨진 옵션이 하나 나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얘를 켜주세요. 이렇게 꺼져 있을 텐데 얘를 켜주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 끝난 겁니다. 요 조절자를 누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활성화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도 요 위에도 있지만 여기도 주전자 있죠. 눌러보시면 화살표 있는 주전자가 있고 없는 주전자 있죠. 네, 다시 이야기하지만 화살표 없는 주전자를 쓰셔야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요 네모난 사각형들 왔다 갔다 하죠. 요거 얘가 버켓입니다. 렌더링 중이랑 얘가 버켓 렌더라고 합니다. 이 버켓의 개수에 따라서 CPU 개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CPU 개수가 작아졌는데? 8개였는데 지난번 거? 몇 잘렸는데. 컴퓨터 바꾼다 그러더니